네, 독서와 토론 3차 시 1교시에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해보는 작품 두 작품을 봤습니다. 그러면 3차 시 2교시에서는 그 어머니를 주제로 한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한 번쯤 엄마, 어머니, 마미, 마더, 마마, 엄니 하는 그 언어의 상징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뭐 언어학적으로 다른 언어는 배우고 가르쳐야만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녹음하고 있는 이 책상은 우리가 책상이라고 부르고 뭐 미국 말로는 데스크라고 한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서 배워서 가르쳐 주면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이걸 책상을 우리가 뭐 걸상이라고 의자라고 배워서 익히면 의자 위에 올려놔 이러면은 정말 우리가 뜻하는 책상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언어는 사회적인 부호다, 기호다,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언어학자들이 명명을 하는데 유일하게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태어날 때부터 가르쳐 주지 않고 본능적으로 우리의 그 구강구조, 목구멍에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말 한마디가 하는 엄마, 어머니, 엄마를 상징하는 그런 그 입속에서 생태학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말 한마디가 바로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좀 가혹하긴 하지만 아마 지구상에서 아들, 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정말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부모, 특히 엄마, 뭐 아버지의 사랑이 약하다 이렇게는 결코 말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부성에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아까 이등병 아들 귀대할 때 차를 그냥 그렇게 열심히 닦으면서 무사히 잘 군대 생활 마치고 오거라 하는 그런 드러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아무래도 겉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제가 신의 대리자 역할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그 유태인의 속담에서 보면은 우리가 손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신의 대리자 역할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상징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커다란 울림이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짧은 글의 형태인 삼오곡을 비롯해서 뭐 유행가, 대중가요 부르는 사람이든 또 제가 요즘 그 재능 기부로 어르신 문학반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서전 쓰기 가르칠 때 어떤 사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어머니 이야기를 안 쓰는 분이 없어요. 그만큼 어머니는 상징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정말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어머니 아버지 없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한 번쯤 정말 어머니, 엄마, 마미, 마더, 마마상, 엄니, 하는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짐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적으로도 뭐 삼오곡을 비롯해서 엄마를 부탁해 등 어머니를 주제로 한 많은 작품들이 쓰여지고 있죠. 그것은 글을 쓰는 시인이나 글을 쓰는 소설가도 전부 그 어머니의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서 커나가고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엄마의 마음을 짐작해 보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어머니가 무슨 사연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어머니 하고 불러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울림과 은근한 그런 정과 따뜻함과 또 그 엄마의 향기. 그래서 우리 학생 중에 나를 말한다 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학생의 글 속에서 다른 좋은 거 이사를 여러 번 갔는데
다른 것들은 물건들을 다 버리고 새 걸로 좋은 걸로 형편이 나아져서 다 바꿀 수 있었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하나의 어머니가 이제 물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입으셨던 집에서 입으셨던 낡고 낡은 우리가 이제 월남치마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형태로 된 그 엄마의 낡은 치마의 그 향기, 엄마를 생각하면 그 냄새, 엄마의 향수, 엄마의 모든 채취를 가지고 있는 그 낡은 집에서 입으셨던 식구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런 엄마가 걸치셨던 그 월남 치마, 낡은 홈드레스라고도 할 수 없는 치마를 계속 지금 70이 된 이 나이에도 뭐 가지고 다녔다는 그 글을 감동적으로 읽었다고 우리 학생이 나를 말한다 해서 젊은 나의 엄마 또 그 글에 나타난 늙은 어떤 어머니의 모습 이걸 비유해서 잘 써주셔서 한번 제가 기억에 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말, 엄마라는 말을 한 번쯤 이런 기회에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딸인가, 어떤 아들인가 한번 이런 것도 되돌이켜 보면 좋은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책의 교재에 102면에 실려 있는 기형도라는 시인, 기형도 시인 여러분들 뭐 김소월 뭐 이렇게 이제 뭐 서정주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시인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시간에 잘 몰랐지만 아 이런 시인도 있었구나 하고 새롭게 아는 것도 굉장히 좋지요. 그러니까 시인을 몰랐다 알았다 이런 거에 너무 마음 쓰시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한 번쯤 아 기형도라는 시인이 있었구나 이렇게 한 번쯤 기억하고 알아주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형도라는 시인은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이제 안개라는 작품이 당선되어서 등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었을 때는 정말 시집을 출간하지 못했어요.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요즘 그 광명시 소래포구 거기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그래도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문학 활동을 하면서 신문사 기자가 되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3월 달쯤에 그 종로에 있는 심야 극장에서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사 사회부 기자가 영화를 보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많이들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끝내는 그 토한 뭐 그런 것도 정황 이걸로 봤을 때 심장마비로 죽게 된 그런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죽고 나서 문학사상사라는 우리나라 출판사가 여러 종류가 많이 있죠. 그 출판사에서 그 유고 시집으로 이거는 정말 지난 우리 제가 천상병 시인의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낸 유고 시집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돌아가시고 나서 기형도 시인이 3월에 죽었다고 하면은 그 해에 6월 7월인가에서 문학사상사에서 입속에 검은 잎이라는 그 시집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집이 지금 88쇄 찍은 것인 걸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기형도를 기억하고 좋아하는 독자층에서 시집을 오랫동안 그렇게 구해왔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형도 문학관에 가보시면은 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건물의 벽면에 바로 이 엄마 걱정이라는 이런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문에는 기형도 시인의 어머니께서 실제 어머니는 살아 계신데 아들이 먼저 죽은 거죠. 왜 우리 아들 시를 이렇게 좋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나 그러고 잘 몰랐는데 본인이 이제
어디 복지관에 가서 공부를 해서 이제 문해 글 공부를 이제 눈이 띄어졌다 그러죠. 그 까막 눈에서 글씨를 읽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을 복지관에 가서 글 공부를 해서 이제 아들의 시를 읽을 수 있다. 시의 내용이 우리가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 내용을 쓴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 신문에 이렇게 좀 크게 났던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를 공부하기 전에 또 그 유행가 대중가요를 부르는 그 장사익이라는 그 가수가 이 시를 딱 보더니 아주 무릎팍을 치면서 우리가 대부분 제목이 엄마 걱정이니까 엄마가 일터에 나가셔서 집에 있는 자식들 걱정하는 게 대부분의 그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작품에서는 일하러 나간 엄마를 걱정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독자가 저는 이 장사익 씨가 기영도 문학관을 열을 때 직접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아니 이 시를 읽고 나니까 어떻게 어린 아들이 엄마를 다 걱정한대요. 그 엄마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아서 이것을 대중가요로 만들어서 부르게 됐다고. 그래서 이 엄마를 걱정하는 어린 아들의 마음을 이 장사익 씨가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배 가수들 뭐 조화문 등 이런 가수들도 엄마 걱정이라는 것을 노래로 지어서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 제목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 제목뿐만이 아니라 글의 제목을 붙일 때 제목 때문에 내용은 다 정해놓고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다 이런 작가들도 있는데 너무 기괴하고 너무 튀고 너무 눈길을 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자기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글 제목을 붙이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평범한 말, 엄마 걱정, 기홍도라는 시인. 자, 보겠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여기서 열무 30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을 저미게 하는지 몰라요. 이 집에서 정말 재산이 열무 30단이에요. 열무 그저 평범한 우리 김치거리죠. 응? 30단을 이리저리 꾸려가지고 그걸 시장에 갖고 가서 다 팔아야만 해요. 이 30단 열무를 팔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뭐 교육비도 내주고 또 기영도 어린 소년 필요한 쌀도 사고 양말도 사고 운동화도 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우리 엄마 시장에 가서 열무 우리 그래서 저는 이런 시를 읽고 나서 재래시장이나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하철 앞에서 나와서도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좌판을 벌리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 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해서 사기도 하지만 얼른 조금이라도 거기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벌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대목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외국인들이 뭐 추석 때나 구정 때 보면은 우리말 웅변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민족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인이다. 어떤 외국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외국인 유학생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말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 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그 한국어 학당이 연세대학에 있었는데 그 해방촌 저쪽에 이촌동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그 버스 84번인가를 타려면 지금은 정말 질서정연하게 우리나라 교통이 세계 최고라고 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웅변하던 그 시절에는 84번이 오나 안 오나 그러고 고개를 빼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확 뛰어간대요. 그러면 그냥 얼른 이제
자기는 84번 확인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미 다 싹 타고 차가 떠나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유학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죠. 무슨 백화점 가서 기념품을 살 수도 없고 보강동 그쪽에 있는 어떤 재래시장을 한 며칠을 이제 뭐 살라고 고향에 친구들 고향 부모님께 갖다 줄 거를 이렇게 사러 갔는데 이 좌판을 벌리고 있는 한국인 어느 아주머니, 할머니, 어머니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도 바쁠 거 없이 그냥 보리쌀 조금, 뭐 상추 조금, 여기 열무 조금 이렇게 좌판을 벌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거 다 산다고 해도 한 3만 원 될까 말까 하는 것을 시장 한 구석에 벌리고 있는 그 할머니 한 분이 하루 종일 손님이 오시는 대로 꾸벅꾸벅 졸다가 어느 때는 또 싸갖고 오신 도시락을 까서 잡수시다가 이러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이 한국을 떠날 때 진정한 한국인의 모습은 이렇게 빠른 사람이야 아니면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느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의뢰 그러려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영도야 엄마도 열무 30단 2구 시장 한 모퉁이에 가서 이제 이걸 팔러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안 오시네. 빨리 돌아오시면 열무 30단이 다 팔렸으면 얼른 오실 텐데 안 오시는 거예요. 해는 시든 지 오래다. 해가 점점 이제 기울었다는 것을 해가 저 간다는 걸 시들었다고 표현하는 것도 아주 문학적이고 잘 썼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든 지 오래됐는데 어머니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은 어때요? 찬 밥, 식은 밥 덩어리처럼 방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방은 네모난데 여러분들 요즘에야 국가에서 우리 점심 다 주고 있지만 어쩌다가 이제 도시락 싸갈 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밥 반만 먹다가 반 남겨오면 그 남은 밥, 식은 밥, 찬밥 덩어리가 이리 굴렁 저리 굴렁 하듯이 방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여러분들 왜 엄마가 너 빨리 숙제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기대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후다닥 해치우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숙제를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예요. 엄마를 기다리는 거죠. 정말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빨리 안 오셔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가 타박타박 엄마가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열무 30단 팔고 이렇게 들어오는 조용한 길목에서 보면 엄마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열무 30단을 다 팔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끝내 잘 팔리지가 않고 조금은 그런 남은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점 흐르고 컴컴해지고 어두워지고 무서워지는 거죠. 어린 소년이. 그런데다가 집이 따뜻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금이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그러니까 집안이 비까지 내려오고 금도 갔고 혼자서 시간 흐르고 찬밥 식은밥 덩어리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빈 방에 혼자 엎드려서 끝내는 참고 참았던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의 이 기영도 소년의 그 추억 좋은 의미였던 나쁜 의미였던 그 생각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면이 두고 잊혀지지 않는 나중에는 정말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중앙일보라는 신문사 기자도 되고 했지만 그래도 이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이 장면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그 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고요히 빗소리예요. 비가 오면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주부들이 김치거리, 열무 이런 거 사러 잘 안 나오시죠. 비 오니까 김치거리가 안 팔리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단이라도 더 팔아야만이 어린 소년에게 등록금도 쌀도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으니까 더 팔라고 기다렸던 우리의 엄마의 모습. 그래서 이제 여기 훌쩍거리던 다음에 아주 먼 옛날은 이제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이게 초등학교 한 3, 4학년 기억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먼 옛날에 지금도
내가 그 시절만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지금 뭐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직장에 잘 다닌다고 해도 그 시절만 생각하면 내 눈물을 뜨겁게 하던 그 시절, 어렸을 때 그 내 유년, 어렸을 때 가장 성인이 된 지금도 내 윗목에서 제일 으뜸의 그 기억으로,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잊지 않고 살았던 그런 어떤 어린 소년의 외로움, 그러면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엄마가 무사히 빨리 사람들이 이 열무사로 나와서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어린 소년의 마음, 엄마 걱정이라고 기영도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 따라서는 요즘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제 맞벌이 일하러 나가시고 혼자 집에 열쇠 뭐 이렇게 하고 들어오던 생각들이 있는 친구들은 더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재에 있는 우리 102면에 실려 있는 엄마 걱정을 하나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의 일생을 이 허영자라는 또 유명한 시인이 폐차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아까 제가 세차라는 거를 이야기했는데 차를 닦다고, 폐차는 이제 차가 다 낡고 낡아서 낡아져서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버릴 폐자입니다. 낡고 파손되어서 이제 더 이상 쓸모없이 되어버린 자동차를 폐기, 처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에 빗대어서 어머니, 여성의 일생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딸아, 내가 아직 아기였을 때 엄마는 공장에서 이제 막 출고된 눈부신 새 차였지. 응?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일생이 아기였을 때는 너뿐만 아니라 이제 막 차에 비유를 한 거죠. 사람의 일생을. 그런 눈부신 새 차였죠. 그게 이제 1년이라고 하면 2년에서는 딸아, 이제 내 몸무게, 그러니까 위에는 막 예쁜 딸을 낳았던 그 신생아 낳았을 때니까 엄마도 젊었었죠. 그런데 이제 딸이 점점점, 여기서 딸아라고 했지만 아들아 해도 전혀 관계가 없죠. 내 몸무게, 영혼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을 때 점점점 성년으로 딸도 크고 아들도 크고 이렇게 이제 우뚝한 하나의 쓸모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커나갔을 때, 그럴 때 아들 딸들이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엄마는 나이 먹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고 병도 오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파른 힘든 고갯길을 이제 거의 숨이 차서 오르는 눈부신 새 차에서 이제는 낡은 고물차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자의 일생이기도 하고 남자의 일생이기도 하고, 결국은 여자 남자 인간이죠. 모든 인간이 처음에는 아기였고 눈이 부시고 반짝반짝했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많은 역할을 하고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점점점 낡은 숨쉬기도 힘든 숨이 차는 낡은 고물차. 이때까지는 그래도 끄덕끄덕이면서 이제 차가 굴러가긴 갔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앞에는 따라 했지만 끝에 용서하라라는 것은, 저는 뭐 어머니가 딸에게 무슨 죄를 져서 용서하라 이런 것보다도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저는 무한한 사랑인 것 같아요. 딸이 늙어가고 딸이 장성해지고 딸이 자기 생활, 자기 것만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영원히 남아서 뒷바라지도 해주고 봐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머니의 그 무한한 사랑, 딸을 생각하는 마음, 용서하라 딸아. 이제는 폐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배터리도 꺼지고 바퀴도 헛돌고 아무리 잘 굴러가려고 해도 이제는 브레이크조차 말을 안 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는 녹슬어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뭘 잘못해서 용서하라가 아니라 어쩌면은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차시 1교시 2교시에서는 이 작품 4편을 제가 감상을 했는데,
그 강의에서 다룬 작품 아버지 마음, 세차, 엄마 걱정, 폐차 이 작품 중에서 또 자신이 한 편 선택해서 마음에 와 닿는 거, 그리고 내가 토론을 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작성을 하셔서 제가 지난 학기에는 목요일까지 냈는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하루를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강의 시작하는 3월 26일까지 지금 1차 시, 2차 시 잘 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